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5월에 치룬 4월 학평. 여러분도 치렀을 건데 굉장히 난잡한 상황 속에서 꿋꿋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금 측은하고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막상 얘기해보니까 별 생각 없더라고, 그죠? 그냥 열심히 꾸준히 하세요. 자, 물리학을 선택을 한 친구들이 물리 시험을 봤을 건데 사실 3월 학평이랑 4월 학평으로 경향성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도 알 거야. 6월이랑 9월 평가원 문제가 나와봐야지 올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하지. 지금 3월이랑 4월 학평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제될 것 같네라고 말하는 건 굉장한 속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거 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라고 여러분한테 말할 수는 없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꾸준히 잘 공부를 해서 6월 평가원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이제 열심히 풀었어. 여러분처럼 열심히 풀었고 시간제 가지고 열심히 풀었는데 시간 안에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었던 무난한 수준의 문제였었고, 쉬운 걸 안 틀려야지, 그렇지? 쉬운 걸 안 틀리는 게 여러분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 항상 물리 선택한 애들은 어려운 거 푸느라고 쉬운 거에 조금 이렇게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배점이 똑같습니다. 그치? 뭐 2점짜리 한두 개 틀린 거랑 3점짜리 하나 틀린 거랑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건 점수 깎이는 건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쉬운 거 잘 챙기세요. 쉬운 거를 잘 맞추는 것도 자기 실력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증거야.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어려운 걸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1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고 1등급 위에 있는 고정 만점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4월 학평에 대해서 내가 총평은 말을 아끼고 싶어. 나도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고 경향성이 반영이 되는 것보단 그냥 교과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에 나왔고 이 전 교육과정의 문제 스타일로 그냥 그대로 나왔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본기를 많이 다지세요. 오케이. 여기 지금 탄성 포텐셜 같은 것도 빠져 있고 중력 포텐셜만 이종 교육과정이랑 비슷하게 나왔고 뭐 전자현미경 같은 문제들이 좀 추가가 됐고 그거 외에는 뭐 파동의 간섭 부분이 좀 추가가 됐고 그죠?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기초적인 문제는 여러분한테 과제로 남기고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약간의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반사신경이 좀 필요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좀 풀이를 해줄 거니까 9문제 정도 나랑 같이 해설을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는 4번 문제부터 한번 볼 겁니다. 1번, 2번, 3번은 틀리지 마세요. 틀렸으면은 바로바로 체크해갖고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선배로서, 그치? 선생님으로서 말고 선배로서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4번 문제부터 보면 일단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림에 보면 정지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죠. 그 내용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죠. D 위치에 계속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림 나는 A가 X는 0을 통과한 순간부터 A와 B의 위치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사실상 무슨 그래프냐면 ST 그래프입니다. ST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밑에 있는 거 보면 A, B의 질량을 각각 MA랑 MB라고 할 때 MA분의 MB는 이라고 나왔는데 충돌하는 문제다 보니까 무조건 운동량 보존입니다. 충돌은 운동량 보존 말고는 쓸 게 없어. 오늘 이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빨리 식을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 주어져 있는 거 빨리빨리 설정을 합시다. MA, MB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 우리 A의 속도를 모르지만 알 수 있습니다. B의 속도도 모르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식으로 그대로 꾸며낼 거야. 전 운동량의 총합이 후 운동량의 총합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내볼 거고 전 운동량을 한번 표현해보면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도 기울기가 나타내주는 거죠. T분의 D 그냥 빨리빨리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B의 운동량은 0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고 B 같은 그 충돌 후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B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가고요. A는 음의 방향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부호로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구나.
부호로 실수를 할 사람들을 위한 선지가 항상 준비돼 있어. 못해도 평가원 문제나 수능 문제에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 왜냐면은 스무스하게 풀었는데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케이? 그런 게 변별력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A의 운동량부터 한번 나타내보면 A의 운동량은 4t라는 시간 동안 D만큼 음의 방향으로 가게 된 거니까 마이너스 4t분의 D라고 나타내줄 수 있을 거고, B의 운동량을 한번 나타내보면 B의 질량을 나타내주고 B의 속도를 나타내면 되겠죠? 4t분의 2d만큼 간 거죠. 그러면은 4t분의 2d라는 게 B의 속도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해주면 A와 B의 질량비를 1번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식을 갖다가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지, 머릿속으로 어떻게 풀까를 궁리를 세우는 거는 킬러에서 하는 거고, 이런 건 여러분이 반사적으로 해주는 거야. 언니 이제 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5번도 여러분이 쉽게 했을 것 같고, 우리 밑에 있는 6번을 갖다가 볼 건데,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전기력 파트란 말이야. 그쵸? 전기력 파트라 갖고 식을 세우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식을 자꾸 세우다 보면 안 세워도 될 정도로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게 될 거니까 처음에는 식을 갖다가 꼭 세워주세요. 꼭 그래야 됩니다. 오케이? 6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점전화 A, B, C가 각각 X는 마이너스 D, 0, 2D에 고정되어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건 이전 교육과정의 전기장 문제랑 같은 건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선 전기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를 건데 어쨌든 전기장 문제기는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 단어 자체를. 여기서 전기력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A가 B를 밀겠네, C가 B를 밀겠네. 두 힘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죠. 식을 빨리 꾸며주시면 됩니다. A가 B를 미는 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 거리의 제곱 분의 K QA QB,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C가 B를 갖다가 미는 힘도 우리가 식으로 빨리빨리 나타내 줍시다. 2D 제곱 분의 K QC QB,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얘네 둘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은 K랑 QB랑 날라가고 4분의 QC가 1분의 QA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전하량을 갖다가 비교할 수가 있다. 그래서 C의 전하량을 만약에 4Q라고 한다 그러면 A의 전하량은 Q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거고, 밑에 있는 거 읽어보면은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BC는 양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하량을 갖다가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센스가 있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C가 A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있거든. 무려 3D나 떨어져 있거든. B는 겁나 가깝거든. 뭔 얘기인지 해가죠? B는 겁나 가깝거든. 그러면 B는 엄청나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A를 밀어내는 힘이 C가 A를 밀어내는 힘보다 약하다라는 건 B의 전하량이 턱없이 작다라는 걸 의미해. 뭔 얘기인지 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B의 전하량이 굉장히 작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스토리를 갖다가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죠. C가 A를 밀어내는 힘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3D의 제곱이니까 9D 제곱 분의 4 Q제곱 K, 이게 C가 A를 갖다가 미는 힘이고요. 그 다음 B가 A를 미는 힘을 갖다가 나타내보면 D제곱 분의 K, B의 전하량 모르죠? Q 곱하기 QB 라고 나타내주면 되는데, C가 A를 미는 힘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전하량의 크기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B의 전하량은 뭐 9분의 3Q 그런 거보다도 더, 9분의 4Q보다 더 작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갖다가 9분의 3Q라고 설정을 해버려. 오케이? 9분의 4Q보다 QB가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B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9분의 3Q라고 써버려. 9분의 1Q일 수도 있고 2Q일 수도 있고 아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냥 작잖아. 그죠? 네. 문제 판단할 때 그냥
내가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버린다라는 얘기야.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답 찾을 때 별로 안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C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면 실수를 안 하는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암산으로 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내신을 공부하든 수능을 공부하든 암산은 독입니다. 오케이? 암산은 독이야.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여러분이 암산을 해봤자 컴퓨터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알고리즘을 갖다가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지 여러분의 암산을 키우기 위한 짓은 필요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암산에다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암산을 뭐하러 해? 그치?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암산을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데려다가 쓰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치? 계산 잘하는 것도 뭐 실수 안 할 정도로는 여러분이 해놔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가면 계산기가 다 해줍니다. 엄청 허무함을 느끼게 될 거야. 근데 문제를 풀 정도의 계산력은 여러분이 갖추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7번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굉장히 쉬운 수준으로 나왔고요. 8번에 보면은 뭐 보호의 원자 모형 중에서 그 방출선 스펙트럼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나타낸 건데 얘도 뭐 너무 쉬운 레벨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보고요. 9번에 있는 이상기체에 대한 문제 정도만 나랑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9번에 보시면 그림 가는 이상기체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정지해 있었대. 핀을 꽂았네. 그쵸? 고정되어 있죠? 나는 가에서 핀을 제거하였더니 A가 단열 팽창했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죠? 단열 팽창이라는 거. 단열 팽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보면 평창이래. 단열 팽창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 Q가 0이구나 라는 거 바로 꼽아낼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가는 과정을 갖다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망설이지 않고 식을 갖다가 바로 쓰는 편입니다. 이상기체니까 일정할 거고요.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나타내주면 될 거고 연동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죠. 일단은 확실하게 여기 있는 Q가 0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누가?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팽창이라고 했으니까 부피가 증가했음을 의미하고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건 외부에다가 2를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겠죠. 외부에 1 했을 땐 W가 양, 외부에서 1 받았을 땐 W가 그쵸? 그러면은 Q는 0인데 W가 양이려면은 델타 U는 음이어야 됩니다. 델타 U라는 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고 온도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델타 U가 음이 됐다라는 건 온도가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는데 그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압력은 작아져야 됩니다. 이게 가에서 나로 가는데 과정의 특징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분석을 해놓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좋다. 그러면은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네. 가에서 나 과정에서 A는 외부에 2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드린 공에 비해서 굉장히 허무합니다. 기억은 무조건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자, 나에서 다 과정을 봅시다. 다는 나에서 A의 열량 Q를 공급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Q를 공급을 해줬다. 그럼 얘는 Q를 공급을 한 거고요. A의 압력은 가에서와 다에서가 같대. 여기랑 여기랑 압력이 동일하대. 다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A의 부피는 나에서와 다에서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랑 여기서는 우리 무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부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이니까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쵸? 등적 과정. 자, 그럼 얘도 빨리 하는 거야. 얘도 빨리 하는 거야. 나에서 다도 우리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이상기체니까 T분의 PV는 일정.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나타내주면 되는데 부피 안 변했죠? 얘 일정하고요. 일정하고 동그라미 쳐주고 부피 안 변했으니까 1도 안 일어났죠? 얘 0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러면 니은에서 물어보는 답이 나왔나? 나에서 나 과정에서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다. 맞다. 니은 맞는 얘기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만 활용해주면 되겠지만 우리 그냥 문제를 조금 더 해결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열을 갖다가 공급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Q값이 양이라는 얘기고 델타 U도 양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델타 U가 양이라는 건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고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건 압력도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로 갈 때는 압력이 줄었다가 여기로 왔을 때 압력이 다시 늘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여기 압력이랑 여기 압력이랑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디귿에 대한 실마리가 되겠네. 그쵸? 디귿 A의 온도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가 나타나 있는 식이 여러분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왔을 때 이 중간 과정 필요 없어. 어차피 이상기체면 얘는 무조건 성립하게 돼 있어.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이상기체의 특징은 뭐냐면 A의 특징은 가에서랑 다에서의 압력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요. 부피는 원래보다 증가했죠? 뿅. 온도도 당연히 증가했겠죠? 다에서의 온도가 더 높다. 근데 디귿은 반대로 말하고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이 기억이랑 니은만 맞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가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건 지금의 윗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물리를 오지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그쵸? 연구도 많이 하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접근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게 접근하게 해줄까를 갖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푸는 정석이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연력학만큼은 식에다가 의존을 해줘야 돼. 무조건.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달라. 왜 그럴 것 같아? 이상기체니까. 그죠?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상황에는 이상기체가 없어. 이상기체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는 기체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 이상기체를 나타내는 식에 의존을 하는 게 국룰이야. 뭔 얘기인지 해가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커졌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한 10초 남기고 찍을 때, 그쵸? 예이씨 동물의 감각을 믿을 때 예이씨 하고 찍을 때 그런 걸 여러분이 조금 의지하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오케이? 그래서 풀 때는 이렇게 차분하게 국룰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너네한테 설명할 때 이거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 라는 단어를 안 쓰지, 문장을 안 쓰지 않아? 그치? 무조건 식에 의존해갖고 정석으로 풀어낸 거야. 이해가죠? 그런 식으로 하세요.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잔소리를 졸라 많이 하게 되는데 너네를 위한 잔소리입니다. 라고 너네 부모님도 많이 말씀하시니까 듣기 싫겠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는 내용이긴 맞아. 그치? 자, 옆에 있는 11번 10번도 발광 다이오드라 가지고 반도체랑 약간 평가원에 나오면 선생님 풀어줄게. 10번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여러분이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뭔가 지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푸는 것들은 지금 내가 거르고 있습니다. 11번. 그림과 같이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이긴 직선도선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복합도선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렇게 직선도선이 복합적인 경우도 있고 원형도선이 복합적인 경우도 있고 원형과 직선의 복합적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IOI가 등장했을 때 막 이런 도선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트렌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문제 풀이법은 굉장히 올드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국룰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AB에 흐르는 전류는 방향이 각각 플러스 Y, 마이너스 Y 방향이고 세기가 I로 같다. 그대로 다 나타나 있네요. PQ는 X축상의 점이고 P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래. 이게 엄청난 힌트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어떻게 생겼냐면 오른손으로 감아주시면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게 A 거. B가 만드는 자기장 들어가네요. 그럼 C가 만드는 자기장은 100% 나와야 돼. 그래야 A, B 더한 거랑 C랑 비교가지고 0이 될 수가 있어. 그쵸? 그거에 대해 물어보는 게 바로 기억일 거야. 그쵸? 보통 이런 자기장 문제가 나오거나 전류가 나오거나 뭐 전기력 이런 게 나오잖아. 크기 아니면 방향밖에 못 물어봅니다. 우리 물리 1에서는 그렇게밖에 못 물어봅니다. 아니면 전하량의 크기, 얘도 역시나.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경향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이거 나오면 뭐 그냥 이거 쓰는 문제 이런 식으로. 기억.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나오려면 플러스 Y가 맞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니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D분의 I 곱하기 K야. 그죠? 얘가 만드는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도 D분의 I 곱하기 K야. 그죠? 여러분 해설해 주는 거니까 좀 써볼게. KI. 얘도 D분의
EKI라고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되고 얘네 둘이 방향이 같으니까 둘이 이렇게 더해주면 돼. 그죠? 그럼 D분의 EKI가 될 건데 C는 D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고 그죠? 여기서의 세기는 얘네 둘이 더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전류의 세기는 겁나 셀 것이다. 그렇죠? I보다도 훨씬 클 것이다. 심지어 EI보다도 클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예상해 줄 수 있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D급 보시면 Q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Q에서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얘 전류 세기가 겁나 센 상황에서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죠. 나오죠. C가 만든 거. B가 만든 거는 나오죠. 가까이에 있는 애들이 다들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멀리 있으면서 전류도 약한 녀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밖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에서 물어본 거는 뭐 응용으로 물어본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요 식 쓰는 것 좀 여러분 좀 익숙하게 좀 해놔. 나중에 이 식 쓰는 게 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넘기는 것보다 직접 해보면 느낌이 되게 달라. 그러니까 꼭 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2번은 자성과 전자기 유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자이스토리나 마더턴 같은 문제집을 풀고 있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봤을 거야. 그래서 건너갔고요. 13번도 보면 자가발전, 손전등이라고 나왔는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어떤 제품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요즘에 또 무선 충전 이런 거 굉장히 핫하잖아. 그렇지? 그런 트렌디한 것들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14번 보면 얘도 여러분을 무시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번 교육 과정에 추가된 거니까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오케이? 자, 14번 보면은 수면파, 즉 물결파가 겹치는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 준 건데 지금 뭐 진폭은 A로 같다라고 나와 있고 마루랑 고를 갖다가 점선이랑 실선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얘네들이 이제 겹친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 돼. P 같은 경우에는 점선끼리 겹쳤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진폭이 더블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될 거야. 여기서 EA라는 진폭이 발생하게 될 거고 Q점은 A랑 마이너스 A가 부딪히게 된 거니까 0이라는 진폭이 발생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한 번 상쇄 간섭은 영원한 상쇄 간섭이고 한 번 보강 간섭은 영원한 보강 간섭입니다. 두 파동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뭔 이제 가죠? 그러면 Q점에서는 계속 상쇄 간섭만 일어날 거니까 얘고요. P점에서는 계속 보강 간섭만 일어날 거니까 얘입니다. 얘는 왜 안 되나요? 진폭이 더블이 돼야죠. 오케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나오게 될 거야. 그렇죠? 15번 보면은 광전 효과에 대한 문제니까 거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개념이 있다면 15번은 그냥 맞출 수 있었을 거니까 선생님이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에 6월이랑 9월에 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 10월 달에 보는 거 그런 평가원이랑 임박했을 때의 학평 문제는 선생님이 좀 차분하게 이제 해설을 갖다가 다 전문항을 갖다가 다 해줄 예정인데 얘네는 여러분한테 좀 숙제로 맡기겠습니다. 오케이? 모르겠는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 강의 보면서 여러분이 개념부터 다 채워 넣어. 오케이? 6월까지 개념이 나랑 대화가 계속해서 돼야 돼. 그래서 대화가 안 되면 이거 알지? 이거 그렇지? 뭐 이거 구할 때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지? 평균속도 정리 활용해야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끄덕끄덕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해설을 들어도 그거 뭔 소리인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이빠이 채워 놓으세요. 6월 달까지. 이해 갔죠? 자, 16번 봅시다. 역학은 다 풀어줄게. 자, 16번 보면은 기준선 P를 속력 V0로 동시에 통과했다 써 있고요. A, 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여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 B는 기준선 R을 통과한다. A, B의 가속도는 반대 방향이고 그래? 얘가 더 빠르겠네. 그럼 얘는 가속도가 반대 방향. 얘는 A고 얘는 아래쪽 왼쪽으로 A라고 합시다. 그리고 크기도 A로 같대요. 그죠? A, B가 각각 Q, R을 통과하는 순간 속력은 B가 A의 3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B가 A의 3배래. 그럼 얘 속도 빨리 잡아주자. V. 얘 속도 빨리 잡아주자. 3V. 그죠? P와 Q 사이, Q와 R 사이의 거리는 각각 3L, 2L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있죠? A는 2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럼 우리 빨리 생각하는 거야. 구하라는 게 뭐요? 가속도를 구하라며. 주어진 게 뭔데?
우리 가속도를 갖다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 우리 두 개밖에 안 배웠다. 정의, 오케이?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F는 MA를 갖다가 활용해주면 되는데 F 없고요, M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정의로 구하는 문제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 A를 갖다가 구할 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한번 구해볼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갖다가 우리가 다 구해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속도도 모르고 시간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꾸며낼 수가 있다. 주어진 걸로부터, 그렇죠? 주어진 게 뭔데? 처음 속도랑 가속도 값을 갖다가 나타내줬죠. 그리고 시간이 안 주어져 있지만 얘네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로부터 이런 시간까지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주어진 거를 갖다가 바탕으로 V0가 주어져 있고요. 시간은 우리가 세팅했고요. 가속도 주어져 있고요. 속도가 V랑 3V라고 우리가 주어진 거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갖다가 해볼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 중에서 여기에다가 갖다 쓸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갖다 쓸 건데 여러분이 항상 눈치를 까야 되는 건 수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뭐야? 밑에 있는 선지를 활용하는 거야. 아, 거리랑 속도의 제곱으로 나와 있네. 그러면은 뭔가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내야 돼. 일단 V0라는 항이랑 요 거리를 갖다가 이용하라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보면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나와야 돼서 T분의 V0 뭐시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T를 갖다가 지금 뭐로 나타냈다라는 거야, 이 식 자체가. 속도분의 거리로 한번 나타내봤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야 여기가 L이랑 V0로만 장식이 될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 정도의 짬밥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눈치는 여러분한테 쌓여 있어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선지를 보고 눈치를 까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럼 같이 가봅시다. 일단 T라는 시간 동안 V0라는 속도가 V로 바뀔 거야. 그렇죠? A 같은 경우에는 V0라는 속도가 V로 바뀔 거야. 몇 초 동안? T초 동안. B라는 녀석은 V0라는 속도가 3V로 바뀔 거야. 몇 초 동안? T초 동안. 그죠?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분의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곱하기 시간이 3L이다 라고 한번 나타내보고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V0 더하기 3V 곱하기 T가 5L이다 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B 같은 경우에는 5L을 간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분의 V0 더하기 V 라는 녀석이랑 여기에 있는 2분의 V0 더하기 3V라는 녀석이 3대 5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그쵸? 얘네 둘이 지워지면 3대 5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낼 수가 있다고. 그쵸? 그래서 3대 5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갖다가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겠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우리 V라는 녀석을 갖다가 V0 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2V0, 5V, 9V, 4V 그렇게 해가지고 V 값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3분의 2V0가 나오게 될 거야. 그쵸? 3분의 2V0가 나오게 되나? V 값이? 내가 직접 구해볼게요. 지금 구한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 5V0, 여기 3V0, 그럼 2V0는 여기 5V고 여기 9V니까 4V. 그러면은 V는 2분의 1 V0네요. 삽질할 뻔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V라는 녀석이 2분의 1 V0가 나오게 될 거고 얘가 2분의 1 V0래. 오, 그래. 얘는 2분의 3 V0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거를 갖다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지금 가속도를 갖다가 구하라라고 얘기를 해본 거니까 나는 A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래. A는 속도 변화량이 몇이냐면 2분의 V0만큼 바뀌었습니다. 시간 T초 동안. 시간 T초도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다. 어디서 나타내 줄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내 줄 수 있다. 얘가 2분의 V0래매.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2분의 3V0 나올 거고 얘랑 계산하면 4분의 3V0 나올 거고 이쪽에다가 넘겨주면은 T값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겠네. 그쵸? 그래서 T값까지 여러분이 L과 V에 대한 항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은 답이 2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뒤쪽에 있는 문제로 한번 넘어와 볼 건데 17번이랑 19번이랑 20번을 나랑 풀게 될 겁니다. 자, 17번에 보시면은 전반사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전반사에 대한 문제는 킬러 문제, 준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로직을 갖다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 전반사는 어디서 일어나? 굴절률이 큰 재질에서 작은 재질로 나갈 때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임계각보다 더 큰 각으로 입사시켰을 때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로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럼 17번을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으로 한번 풀어나가 볼 건데 그림 가는 공기에서 물질 A로 입사한 단색강 P가 A와 물질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공기에서 물질 B로 입사한 P가 B와 C의 경계면에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나타내 보래. 자, 일단 뭐 분석이나 해볼까? 공기가 있네요. 그쵸? 공기의 굴절률이라고 한번 나타내보고 A의 굴절률도 나타내보고 C의 굴절률도 나타내보고 B의 굴절률도 한번 나타내볼 건데 일단 가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변한 각도를 봅시다. 입사각이랑 굴절각을 비교했더니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크니까 여기에 있는 A가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N 공기랑 NA랑 비교하면 A의 굴절률이 더 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를 갖다가 한번 볼 건데 C 같은 경우에는 A가 들어가면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야? 전반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 자체가 C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 C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이랑 이제 여러분이 비교를 갖다가 해봐야 될 건데 요거는 팁인데 너네 이거를 봐봐. A의 입사각이 요거거든요. 그쵸? C의 굴절각은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각이 엄청 많이 변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돼. 각도의 크기랑 굴절률이랑은 어때?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 여러분 스넬의 법칙을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뭐 N1분의 N2는 사인 뭐 세타 2분의 세타 1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비례 관계를 여러분이 확인해 본 적이 있을 거야.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해주는 거야. C는 각도가 매우 큰 녀석이기 때문에 굴절률은 굉장히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공기의 각도보다 C의 각도가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겁니다. 무조건 요겁니다. 각도로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나를 볼까? 나를 봤더니 공기에서부터 B로 들어갔는데 각도가 어떻게 변했냐면 요 각에서 요 각으로 변했단 말이야. 그쵸? A랑 B에서의 각도는 똑같은데 사실 각도가 더 많이 변한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면 일단 B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큰 거는 확실해.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야. B도 공기보다 크고 A도 공기보다 큰데 B랑 A 중에선 누구의 굴절률이 더 클까라고 하는데 같은 공기라는 재질에서 A랑 B로 들어가는데 누가 더 각도가 많이 변했는지 봐봐. 각도가 많이 변했다는 건 굴절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고 굴절이 많이 일어났다는 건 굴절률이 크다라는 얘기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B가 각도 변화가 더 심하게 일어난 걸로 보아 B의 굴절률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각도 변화로 컨셉을 잡으세요. 기억.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맞고요. 니은 나에서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100%지. 왜냐면은 A랑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났는데 전반사는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더 작은 임계각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얘는 어때? 입사각이 A랑 똑같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은 같은 임계각의 크기에 같은 그 입사각의 크기에서 무조건이겠죠? 무조건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무조건 일어날 것이다. 뭔 얘기인지 해가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을 보시면 코어에 A를 갖다가 사용했으면 광섬유의 클래딩으로는 B를 사용하면 안 되지. 걔네보단 굴절률이 작은 재질을 사용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9번이랑 20번으로 한번 이어가 봅시다.
아까 뭐 날아다니지 않았나? 맞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나방 같은 거 막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이거 내 눈에 이렇게 나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한 건데. 자, 19번 봅시다. 19번을 보면은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하여 점 PQ를 지나 최고점 R에 도착한다. 최고점의 특징은 항상 속도가 0이죠. 됐고,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감소했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동안 만약에 중력만 작용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됐을 건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외력이 작용했다라는 얘기야. 외력이 작용했대. 비보존력이 작용했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털렸겠죠. 그죠? 질량 M 써있고,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는 일정했대라는 건 여기는 중력만 받았다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근데 이런 것도 표기해주면 좋습니다. 중력 플러스 외력. 그죠? 여긴 중력만 받았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으니까.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배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P에서의 속도를 EV, Q에서의 속도를 V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P와 Q의 높이차는 H다 써있고요.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벌써 식이 막 떠올라. 2분의 1 m 곱하기 2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곱하기 v의 제곱이니까 2분의 3 mv 제곱이 나오겠네는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3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몇만큼 증가했어요? mgh만큼 증가했거든. 그죠? 증가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운동 에너지는 사실 2분의 3 mv 제곱만큼 감소했는데 얘가 몇이래? 3mgh래. 뭔 개소리예요. 그런데 문제 조건이잖아요. 얘가 얘랑 3배 차이가 난다며. 얘가 3배라며.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아니 운동 에너지의 양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지.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을 하겠지. 하지만 운동 에너지의 양을 mgh로 표현할 수는 있잖아. 뭔 얘기인지 가죠? 여기서 mgh라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 그러면 얘는 30이라는 뜻이잖아. 그냥. 뭔 얘기인지 가죠? 양을 표현할 수 있다고. 표현. 오케이?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해보면 mgh가 2분의 1 mv제곱이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2분의 1 mv제곱이 mgh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뭐 머릿속에다가 장전만 해놔도 좋습니다. 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식으로 표현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에 대한 거 한번 옳은 거 골라보래. 기억. Q에서 물체의 속력은 루트 2GH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오호, 그럼 V를 갖다가 한번 나타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봅시다. 여기서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만큼 더 올라갈 거야.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할 거야. 뭔 얘기인지 얘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오브 Q는요. mgh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그죠? 근데 최고점에 올라갔을 땐 싹 다 뭐로만 가지고 있을 거야? mg 땡. 그죠? 포텐셜 에너지로만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긴데, 얘 써먹자. 그죠?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mgh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eh다라는 걸 알아내면서 니은을 맞췄네. 그죠? 니은은 맞췄고요. 그 다음 기억을 보면은 얘네 관계로부터 V를 나타내보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mgh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2분의 1 mv 제곱이 mgh다라는 거 나오게 될 거고, 여기도 써 있습니다. 그렇죠? V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활용해주면 V는 루트 2gh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요. 답이 5번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빨리 찾아낼 수가 있죠. 디귿은 풀었으면 바보입니다. 그죠? 나는 바보가 되겠어. 너네랑 공부할 거니까. 디귿 봅시다.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EMGH다라고 나왔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mgh만큼 늘었고요.
운동 에너지는 3mgh만큼 줄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mgh가 맞죠. 디귿은 풀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 맞다라는 거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뭔 얘기인지 갔죠?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20번을 봅시다. 20번 정도에서는 조금 시간을 갖다가 써줬어야죠. 그죠? 20번 정도는 시간을 조금 써줬어야지. 왜냐? 어려우니까. 그죠? 근데 차근차근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어려운 문제를 쉽다고 표현하지는 않아. 그리고 획기적인 풀이법을 너네한테 소개해주면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아. 그쵸?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그걸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실어주려면 나는 너네한테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차근차근 국룰대로. 오케이? 가봅시다. 20번.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EM인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채 속도 같겠네, 가속도 같겠네, 거리도 같겠네. 각각 빗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한다. 어호, R자임 0이네, 그죠? 됐죠?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A가 점 P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를 연결하고 있던 실이 끊어져 A, B, C가 각각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오호. 그러면 어차피 A의 속도는 V였고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땐 속도가 0이 됐겠네. 그쵸? B의 뭐야? 0.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원래 V였었는데 몇이 됐는지 모르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윗줄에 보면은 A, B, C가 각각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네. 그죠? 그리고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면은 평균 속도 정리 이런 거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자꾸 소스를 떠올리세요.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6분의 5mg다. 안 써 있는 거 빨리 쓰세요. 여기 6분의 5mg래. 장력이라고. 장력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뭐야? 힘지도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또는 장력이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했겠다라는 것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해 갔죠?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C는 D만큼 이동한다. 얘가 여기서 최고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하자면 거리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거리를 D라고 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T라는 시간이 걸렸겠죠. 똑같은 동시에니까. 그리고 D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를 보시면 거리를 속도랑 중력 가속도 항으로 나타낸 걸로 보아. 뭔가 거리를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 거리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니?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항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지금 이 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중력 가속도랑 속도에 대한 항으로 뭔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걸 알고 보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야? 요런 항으로 한번 나타내 보라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은 가속도와 속도 사이의 관계를 따져서 시간항에다가 넣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가죠?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이라는 녀석을 가속도와 시간항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뭐냐면은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로 나눠주면 돼. 그게 바로 시간이야. 뭔 얘기인지 가죠? 그럼 여러분이 구하라는 거랑 선지에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어떻게 구해 나가야 할지 계획을 일단 세워줘야 돼. 어려운 문제일수록. 자, 가보자. 일단 구하라는 게 D였고요. D는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내주는 녀석인데 여기에 있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평균 속도를 쓰죠. 그리고 시간을 곱하면 D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D를 구해놓은 거를 봤더니 가속도분의 속도의 제곱항으로 나온 걸로 보아. V는 냅두고 그러면 뭔가 G분의 V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가속도분의 가속도랑 속도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따내라라는 얘기가 되는 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해가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C의 속도 알거든요. 여기 몇이었냐면은 잘 보이는 색. 원래 속도 V였는데 나중 속도가 몇인지 몰라. VC가 됐다라는 얘기고 V였던 속도가 VC가 되는데 T초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인데 이 T를 갖다가 구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목적이고 V였던 속도가 VC가 된다 그러면 평균 속도는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여기에서 지금 뭘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미션이야?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게 미션이야. 그러면은 가속도 알고 나중 속도까지 구해낼 수 있게 되면은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구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너네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겠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일단 빨리빨리 생각을 합시다. 우리 여기 지금 R자임이 0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가 받는 빗면 방향 중력을 갖다가 EF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자. 지금 이거 세타 값도 모르잖아. 그치? 물리학 1에서는 세타 값이 있어도 우리 모르는 거야. 그죠?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 EF라고 한번 걸어보면 얘네가 받는 중력도 EF겠네? 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얘랑 얘는 같은 빗면에 있는데 합쳐갖고 중력을 EF를 받아야 되니까 얘가 거기에 얼만큼 기여하는 거야? 3분의 1만큼. 얘는 얼만큼 기여하는 거야? 3분의 2만큼. 왜? 질량이 서로 다른데 같은 빗면에 있으니까 가속도는 똑같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써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B가 받는 중력은 몇이냐면요. 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F고요. A가 받는 중력은 몇이냐면요. 3분의 4F입니다. 둘이 더해서 2F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네. 그러면 나에서도 뭐 있어? 뭐 있죠? 나만 보이나 자꾸? 자, 여기 있는 나에서도 한번 나타내 보는 거야. 여기 있는 A에다가 중력을 받습니다. 3분의 4F. B도 중력을 받습니다. 3분의 2F. C도 중력을 받습니다. 2F. 근데 우리한테 고맙게도 뭐가 나타나 있냐면 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차라리 중력을 주지 망할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주어져 있는 대로 우리는 풀어야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풀기로 했다라는 거는 조금만 접어둘게. 너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정리해둘게. 아까 전에 생각했던 거를 한 번 더 정리해볼게. 2분의 V 더하기 나중속도 곱하기 T. 그리고 여기 있는 T를 갖다가 뭔가 속도 변화량분의 가속도량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가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봅시다. 우리 그러면은 어디까지 했지? 여기에 있는 F항들이 지금 다들 미지수란 말이야. 우리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속도란 말이야. 가속도를 갖다가 무슨 항으로 나타내야 되냐면 이렇게 G에 대한 항으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그쵸?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해볼 거야. 얘를 갖다가 이용을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은 장력을 이용하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힘지도 좀 그려라 라는 얘기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힘지도를 그릴 건데 나는 왠지 B가 마음에 들어. 난 B의 힘지도를 그려보겠어. C 거 그려도 됩니다. B 거를 그릴 거야, 나는. 중력 얼만큼 받아요? 3분의 2F. 장력 얼만큼 받아요? 6분의 5mg. 근데 B의 R자임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 돼. 이쪽 방향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배운 걸 써먹는 거야. C가 2F로 땡겨요. B는 3분의 2F로 저항해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R자임이 몇이에요? 3분의 4F예요. 그 중에서 3분의 1이 얘 거예요. 왜냐면 R자임 뭐로 나눠 먹을 거니까? 질량비로 나눠 먹을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3분의 1 곱하세요. 9분의 4F 나오겠네요. 9분의 4F. 됐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계산했더니 얘가 나온다 라는 얘기는 얘가 9분의 6이니까 여기 9분의 10이 들어가야 돼. 얘가 9분의 10이라는 얘기야. 맞죠? 1, 2, 3. 어떤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잘 해나가다가 갑자기 오케이, 2 이렇게 지우던데 큰일 납니다. 2가 여기 위에 있어야지 이렇게 지워줄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이런 거 실수 좀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F를 갖다가 mg항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F라는 녀석은 4분의 3mg입니다. 됐죠? 4분의 3mg. 자, 그러면은 우리 뭔가 깔끔해졌다. 그치? 깔끔해졌다. 여기에 있는 3분의 4F라는 녀석이 있는데 빨리빨리 이런 걸로 좀 바꿔줍시다. 얘는 mg고요. 오, 이제 좀 깔끔하네. 얘 mg네요. 그죠? 그리고 얘도 3분의 4F니까 얘도 mg네요. 그죠? mg. 그럼 둘이 받는 R자임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긴데, 오케이? 집중. 둘이 받는 R자임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긴데 여기 있는 녀석이랑 여기 있는 녀석, 여기 있는 애는 A 혼자 움직일 거고 여기 있는 애는 B랑 C랑 같이 움직이게 될 거니까 질량 차이가 2대 3이죠. 그러면 가속도는 3대 2겠네라는 거 우리 알아낼 수가 있겠네. 뭔 얘기인지 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부터 우리 가속도 빨리 구해볼까? 얘 가속도가 몇이야? mg라는 힘으로 em이라는 녀석이 가속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얘 가속도는 몇입니까? 2분의 g입니다.
그럼 얘 것도 우리 빨리빨리 구해버릴 수 있겠네. 사실 여기서 그냥 구할 수 있었죠. mg라는 알짜임으로 3m이라는 물체가 가속하고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의 가속도는 3분의 g입니다. 그쵸?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가속도를 드디어 구했다. 그쵸? 자, 그러면은 가속도 구했으니까 우리 뭐 할 수가 있냐면은 나중속도를 갖다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나중속도를. 자, 우리 여기 있는 녀석을 갖다가 활용을 한번 해볼 건데 보세요. A 같은 경우에는 V였던 속도가 0 됐습니다. t초 만에. 근데 가속도 값이 아까 전에 몇이라고 구했었냐면 2분의 g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얘가 2분의 g라는 얘기야. 그쵸? 2분의 g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V였던 속도가 0 되는데 t초 걸렸는데 가속도가 2분의 g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알겠어? 2분의 g라는 가속을 t초 동안 하면은 V만큼 속도가 변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2분의 g 곱하기 t는 V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 뭔가 기분이 좋아. t는 g분의 2V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 오호, 그죠? 얘가 G분의 2V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VC를 갖다가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VC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건 C의 나중속도를 나타내 주는 건데 우리 이미 뭘 알고 있냐면 가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몇이라고 알고 있냐면 3분의 G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원래 V였던 속도인데 3분의 G라는 가속으로 빨라질 거야. 근데 몇 초가 걸릴 거야? G분의 2V초 걸릴 거야. 그러면 3분의 5V가 나오게 될 거야. 스무스합니다. 여기 있는 VC는 3분의 5V입니다. 정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3분의 8V, 6분의 8V 곱하기 G분의 2V가 나오게 될 거니까 얘는 6G분의 16V가 나오게 되면서 제곱이 나오면 3분의 8 머시기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1번이다라고 골라주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석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의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뭐야? 선생님이 이거 푸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은 한 30초에서 1분 사이로 걸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지금 컨셉을 설명하느라 그래. 우리 구하라는 게 뭐였어? 거리. 근데 주어져 있는 거랑 한번 선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거리를 구하려면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갖다가 곱해줘야 되는데 속도항 있는 거 이해가. 근데 시간항이 없고 거기에 G분의 V라는 어떤 항이 들어있는 걸로 보아 우리는 시간을 가속도와 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낼 계획을 세웠어. 뭔 얘기인지 얘가? 그리고 시간을 갖다가 그 가속도랑 속도 사이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가속도를 갖다가 각자 구해낸 거야. 뭔 얘기인지 가죠? 그 다음에 진행을 했더니 답이 깔끔하게 나왔다. 뭔 얘기인지 가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만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사람은 이런 계획을 세워 나가 보세요. 못해도 아까 나처럼 거리 구하라고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겠네. 평균 속도, 나중 속도를 모르네. 시간 어떻게 구하지? 밑에 있는 선지를 봤더니 속도랑 가속도 사이에 관계식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꾸 해봐야 돼. 오케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문제를 풀어볼 때 이와 같이 나처럼 알고리즘을 짜보는 거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뭔 얘기인지 가죠?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해낼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가죠? 형이 해주는 조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물리를 원래 잘하지 않았어. 되게 평범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못했었어. 오히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드를 했어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지? 틀에 박힌 사고방식 있지.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오면 이거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저학년 때 배웠었는데 수능 보는데 도움이 1도 안 돼. 그래갖고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처음 보는 유형이야. 그러면은 나는 못 푸는 거야. 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갖다가 선생님도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이후에 떡상했어. 그래서 고3 때도 계속해서 깔끔하게 점수들이 이제 나온 편이야. 고3 여름 때 이제 기초가 더 잘 잡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역학에서 나오는 그 알고리즘적 사고는 선생님이 단연 최고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네도
이와 같이 생각을 하세요. 아 이거 구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 이게 없네. 요걸로 구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화려한 계획이 있어야 돼. 이런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거 쓸까? 저거 쓸까? 알고 있는 공식 다 써보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절대 안 돼. 뭔 얘기인지 가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일수록 알고리즘이 여러 번 꼬여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편견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알고리즘은 너네가 풀어나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가죠? 문제를 단순히 많이 풀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면서 많이 풀어보세요. 뭔 얘기인지 가죠? 한 문제 한 문제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이해갔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올리는 연습을 갖다가 많이 해줘야 되는 거겠지. 일단 지금 5월이구나. 4월 학평이라 갖고 4월이라고 말할 뻔했네. 5월이죠. 시간 좀 있으니까 6월 평가원 전까지 알고리즘 연습 좀 많이 하시고 6월 평가원 마무리된 다음에 선생님이 이 알고리즘을 절대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강좌를 갖다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활용하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